Bonjour et bienvenue sur mon YouTube onespanfrench.com. 안녕하세요, 니콜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어 철자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사실은 약 3년 전에 똑같은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그 영상 보시고는 너무 버벅대는 거 아니냐, 너무 초창기 영상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들어봐도 너무 표현도 그렇고 굉장히 느리게 촌스럽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자, 철자 기호는 프랑스어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준비한 영상에서는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철자 기호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오니바. 자, 첫 번째로 배울 철자 기호는 럭상태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중국어를 배우신 분들은 이게 혹시 이성 성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성조랑은 관련이 없고요. 이때 애귀라는 뜻은 프랑스어로 날카로운 그런 뜻이에요. 이 럭상태귀는 오직 프랑스 알파벳 으 위에만 붙게 되는데요. 원래 프랑스 알파벳 으는 발음이 없어요. 음가가 없어서 원래는 우리말 으에 가깝게 발음을 하는데 이 락상태귀가 붙은 으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에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서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그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사라는 단어인데 médecin이라고 읽거든요. médecin. 그런데 보시면 락상태귀가 붙은 으 같은 경우에는 에로 발음하고 가운데 있는 으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음해 보시면요. médecin, médecin. 자,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카페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락상태귀가 없으면 카프라고 발음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표기할 때 같이 락상태귀를 찍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카페, 베베, 베베, 텔레, 텔레.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 단어에도 이 락상태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레주메인데요. 만약에 락상태귀가 붙어 있지 않다라면은 resume이라고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뜻도 달라지고 재개하다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어로는 이력서를 resume라고 읽습니다. 자, 또 하나 락상태귀의 기능 중에 하나는 규칙 동사 er 동사 끝에 붙어서 과거 분사로 바꿔주는 역할도 해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과거 분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parler, donner, manger, chanter. 이 악상태기가 붙지 않는다면 발음도 달라지겠죠. 만약에 악상태기가 붙지 않으면 chanter가 아니라 chante, chante라고 읽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룰 프랑스어 철자 기호는 바로 럭상 그라브인데요. 마치 중국어의 사성처럼 생겼어요. 이 럭상 그라브는 프랑스 알파벳 아, 으, 위 요 세 가지 알파벳에만 붙고요. 이때 그라브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근엄한, 무게 있는, 저음,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럭상 그라브의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알파벳 으 위에 붙어서 발음을 변화시키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럭상태귀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 으 위에 붙어서 발음을 에로 변화시키잖아요. 자, 이것도 비슷한 발음이 나지만 조금은 더 깊은 그 다음에 약간 장음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락상태귀하고 락상크라브가 같이 붙은 단어의 발음을 비교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볼게요. père, père. 자, 두 번째 단어 유명한이란 뜻의 단어는 락상태귀랑 락상크라브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célèbre, célèbre. 자, 이 락상크라브가 붙어 있는 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약간 깊은 소리를 내면서 발음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première, première. crème, crème. 자, 그리고 락상크라브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발음 변화는 없지만 락상크라브와 붙은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가 뜻에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라 같은 경우에는요. 락상크라브가 붙은 라는 저기, there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붙지 않은 단어는 그냥 정관사로 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또 있는데요. 락상크라브가 붙은 우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where, 어디라는 뜻이고요. 자, 락상크라브가 없는 우는 or, 또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예를 보면요. 락상크라브가 붙은 a는 at, to, in 같은 전치사로 쓰이고요. 락상크라브가 없는 그냥 a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have,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배울 프랑스 철자 기호는 바로 락상 시콩플렉스인데요. 이렇게 모자처럼 생긴 아이예요. 이때 시콩플렉스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휘어있는 뜻인데 이 모양 그대로를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자, 이 락상 시콩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알파벳 아, 으, 이, 오, 위 이 모든 모음 알파벳 위에 붙어서 사용되는데요. 이게 프랑스 알파벳 으 위에 붙어 있을 때는 역시 이렇게 발음의 변화가 생겨서 에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를 보면요. 창문이라는 단어인데요. fenêtre, fenêtre. 자, 이렇게 락상 시콩플렉스가 붙어 있는 으와 그렇지 않은 으가 발음이 다르잖아요. 두 번째 단어를 보면 vêtement, vêtement, 옷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락상 시콩플렉스가 붙어 있는 일부 단어는 고대 프랑스어에서 이 시콩플렉스가 마치 s를 대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락상 시콩플렉스가 붙어 있는 그 모음 뒤에 s를 붙이면 영어의 단어와 상당히 유사해지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어의 아일랜드를 뜻하는 단어는 이고요. forest, 영어의 forest는 프랑스어로 forêt, hospital. 자, 병원은 프랑스어로 hôpital. 영어의 festival은 프랑스어로는 fête라고 발음합니다. 자, 또한 발음 변화는 없는데 뜻 구분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악상 시콩플렉스가 붙어있는 sur 같은 경우에는 sure라는 뜻이고요. 이게 붙지 않은 sur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전치사 on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mur 같은 경우에는 악상 시콩플렉스가 붙어있지 않으면 벽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붙어있으면 잘익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다룰 프랑스어 철자 기호는 라세디으인데요. 이 세디으는 프랑스어 알파벳 세 아래에 이렇게 갈고리 모양을 붙게 되는데요. 자, 원래 프랑스 알파벳 세 같은 경우에는 모음 아, 오, 의 다음에는 반드시 끄 발음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디으가 붙은 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s로 발음되도록 그렇게 발음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français라고 읽는데요. 만약에 이 세디으가 붙지 않은 채로 이렇게 쓰게 되면 원래는 français라고 읽어야 돼요. 자, 그리고 소년이라는 단어는 garçon이라고 있는데요. garçon. 만약에 이 세디가 붙어 있지 않다면 garçon이라고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dessu라고 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 프랑스어 철자 기호는 가장 흔하지 않은 보기 힘든 그 철자 기호 중에 하나인데요. 분음 기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모음을 반드시 분리하여 읽으라는 표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단어, 이기적인이라는 뜻의 단어는 egoist라고 읽는데요.
자, 오 다음에 이 프랑스 알파벳 이가 올 경우에는 원래는 의와라고 발음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분음 기호 덕분에 의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오이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고이스트, 에고이스트. 자, 두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뜻의 노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원래 오 다음에 의가 오게 되면 원래는 늘 이렇게 발음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분음 기호 덕분에 노엘 이렇게 분리해서 발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음 기호를 역할을 잘 알 수 있는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자, 철자는 똑같지만 이 분음 기호 덕분에 첫 번째 그러나라는 뜻의 단어는 매라고 읽고요. 옥수수는 마이스라고 읽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프랑스어 철자 기호를 함께 공부했는데요. 자, 프랑스어 철자 기호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나중에 프랑스어로 이렇게 글을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될 거예요. 강의를 마치기 전에 니콜라가 약 1년 전에 정식 발간했던 나의 첫 프랑스어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노션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만든 전자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핸드폰에서든 아니면 태블릿에서든 아니면 뭐 PC에서든 편하신 장소에서 아무 때나 보실 수 있는 책이고요. 프랑스어를 입문하시는 분이나 어느 정도 공부하셨지만 아직도 문법이나 발음하는 거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만든 책이니까요. 혹시 교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니콜라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오후바 안녕.